뭐 경제방송, 주식방송, 코인방송은 뭐 없겠지만 다양한 방송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자, 우리 코인 이슈가 정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멤버십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지금 미국의 경기는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 안 했다? 자, 우리 비트코인 시장 역시 좋습니다. 이더리움 또 상승폭이 컸고 보시면 롱비율 67.89, 68%.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는 뭐냐면 전 세계 시가총액을 순위별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1등이 금, 2등이 애플, 3등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 아람코, 5등이 은이죠. 6등 구글, 7등 아마존, 그리고 8등 버커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형님, 그리고 엔비디아 9등, 그리고 10등이 많이 보던 거죠. 비트코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테슬라 시가총액을 제쳤고, 메타 제쳤고, 존슨앤존슨 제쳤고, 유나이티드 헬스, 뭐 LVMH, 세계 명품 기업까지 싹 다 제쳤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10이라는 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고, 5월달 FOMC 금리 인상할까요? 25bp 할까요? 25bp가 69.2%, 70%, 70점 몇 프로였는데 살짝 빠졌죠. 자, 이제 CPI 한번 다뤄드리고, 우리 저번주 수요일이지. 수요일날 방송 중에 CPI가 나왔죠. 근데 그때 기억나시는 분? 월가 예상치가 5.1이었어. 헤드라인 수치가 5.0%가 나왔어. 그래서 코인 이슈가 요거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었죠? 코인 가격이 올라갔다가 빠질 겁니다. 꼬꾸라질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뭘까? 롱뷰 잠깐. 올라갔다 떨어질 겁니다. 뭐 코인 이슈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게 단기적으로 뷰를 드렸던 이유가 뭘까? 중요한 건 끈적끈적한 근원 물가지표, 근원 CPI. 근원 CPI가 그 예상치보다 살짝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봤을 때 헤드라인 수치는 잘 나올 수밖에 없어, 사실. 코인 이슈가 5.3에서 5.5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기저효과. 작년에 우리가 러우 전쟁이 이후에 3월 달부터 휘발유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죠. 원유 가격이. 근데 원유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는데 이번에 1년 뒤에 봤더니 원유 가격이 그때보다 미친 듯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역기저 효과라고 해가지고 기저 효과 때문에 요거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메인 헤드라인 수치가. 근데 5% 아래로 떨어질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근원 CPI. 우리가 막 걱정하고 이런 것도 언제 빠질까? 인건비, 렌트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CPI의 30% 가까이가 렌트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원 CPI의 40% 가까이가 렌트비가 들어가요. 그럼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의 임대료, 렌트비, 주거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렌트비가 이번에 꺾였어요. 드디어 꺾였습니다. 코인 이슈랑 같이 배웠던 거, 렌트비는 얼마 주기마다 리셋이 된다? 미국의 렌트비는? 만약에 미국의 임대료가 올랐어. 그럼 그 기사가 언제 반영이 된다? 6개월 말씀드렸죠.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모가 된다는 거. 그래서 작년 2월달, 3월달에 렌트비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올해는 당연히 1년 뒤에 꺾어야겠죠. 그래서 코인 이슈가 요거 올라가다가 떨어질 겁니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근원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5.5가 나왔어요. 5.5는 2월 달에 5.5가 나왔는데 한 달 뒤에 5.6으로 발표가 됐어. 어저께. 그러면서 전월 대비해서 0.1%가 올랐기 때문에 주거비가 둔화하고 근원 CPI가 살짝 빠지는 것 같긴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전월 대비 올라갔다는 거. 자, 그래서 CPI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좋게 받아들였어. 근데 다음날 미국의 PPI가 나왔죠.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 때 얼마나 싸게 만드냐, 얼마나 이윤이 남냐,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게 PPI인데 당연히 에너지나 원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공장을 돌려. 기계를 돌리려면 휘발유가 필요해. 근데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네? 당연히 제품 생산 단가가 떨어지겠죠. PPI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면 PPI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CPI의 선행지수, 선행 역할을 하는 게 PPI입니다. 그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PPI가 이번 달에 낮게 나와. 그러면 다음 달 CPI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해되셨나요? CPI의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CPI도 낮게 나왔고 PPI도 낮게 나왔고 물가는 걱정 없겠구나. 거기다 은행 뱅크런까지. 물가 걱정 없겠다. 요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시장은. 자, 근데 여기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 1년 15개월 만에 최고치래. 이 기사를 딱 보면은 실업자 수가 늘어나?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CPI 낮게 나왔어. PPI 낮게 나왔어. 물가 걱정 없어. 근데 여기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막 30만 건, 40만 건이 아니라 전주 대비해서 살짝 올라갔어. 그래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지금 살짝 실업자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안정적이구나. 그럼 미국 증시 어떻게 될까? 시장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요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올라가는데 골디락스 언제 나왔죠? 이번 연도 상반기 1월 달에 골디락스 나왔습니다. 골디락스가 뭐냐? 우리 영국이었죠? 이소부화 해가지고 이런 옛날 전래동화인데 소녀 한 명이랑 곰 3마리가 곰이 따뜻한 스프, 미지근한 스프, 차가운 스프를 끓여줬는데 그냥 일반적인 미지근한 스프를 먹고 좋아했다. 라는 게 이제 골디락스죠. 그래서 경기 침체는 없이 그냥 순조롭게 고용시장도 좋고 물가도 낮아지고 있고 경기 침체는 없을 거야. 노랜딩이야. 라는 우리 자산시장에서 쓰는 표현이 골디락스입니다. 지금 그게 이번 연도 1월 달에 나왔던 이런 분위기들,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CPI 떨어졌지, PPI 떨어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살짝 증가했지, 너무 좋아. 그럼 시장은 좋은 것만 또 바라보죠. 거기다 또 뭐까지 있어요? 야, 물가가 이렇게 떨어져? 그럼 5월달 FOMC 연준이 25bp 못 올리겠네? 근데 25bp 더 내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마지막이겠네. 굳이 올릴 필요 없잖아. 그러면 금리 인상을 중지하고 동결하고 금리 인상 중지 다음엔 뭐예요? 금리 인하죠. 그럼 금리도 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고용시장도 서서히 안 좋게 되긴 하지만 서서히 안 좋아지고 물가도 떨어지면 야, 이거 연착륙 할 수 있겠는데, 골디락스 가능하겠는데. 근데 FOMC 회의록 중요합니다. FOMC 회의록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요거 중요해요.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제방송, 주식방송, 코인방송은 없겠지만 다양한 방송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양하겠죠. 없을 겁니다. 경기 침체는 없을 거다. 모르겠음. 침체 초입. 자, 우리 코인이슈가 정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멤버십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지금 미국의 경기는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 안 했다? 요거 아마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진입을 했다. 이미 들어왔다. 물론 약하게. 약하게. 김영익 교수님은 코슈님이랑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프로TV에 또 많이 나오시죠? 왜 보고 있을까? 요런 말씀을 드렸었어. 금리 인하를 막 기다리니까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기다리지 마세요.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를 이제 할 건데 물론 이제 5월 달에 25bp를 올리던 아니면 동결을 하던 그걸로 이제 마지막이 될 겁니다. 굳이 이제 금리 인상 할 필요가 없어요. 금리 인상을 해도 시장에 오히려 망가뜨린 역할만 해, 이제는. 물가를 잡고 금리를 더 올려야지 의미 없습니다. 안 잡힙니다. 잡힐 거 다 잡혔어.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5월 달에 할지 아니면 안 할지 그건데 우리가 금리 인하를 언제 발표를 하고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전미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서 1년 반, 2년까지도 후에 경기 침체였습니다. 라고 발표를 해요. 그건 이미 늦은 거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발표할 때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냐면 연준 내에 수천 명의 경제학자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연준 단체 안에. 우리는 그냥 우리 한국의 중앙은행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니에요. 이분들이 매일같이 연구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은 어떻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수천 명의 경제학자들이 야, 이거 미국 경기 침체 들어갔다. 싹 다 분석해서.
지금 금리 안 내리면 위험합니다. 무너집니다. 시그널을 딱 줘. 그러면 제롬파월 연준의장이 그때부터 금리 인하합니다. 물론 시장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당장 무너질 것 같아요 라고 하진 않겠죠. 왜? 시장에 겁을 주면 자기도 잘리니까. 민주당 애들 가만둘까? 잘리니까. 그게 금리 인하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금리 인하가 뭐예요? 진짜 막 상승장이고 대상승장이고 불장이 막 초입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기다리는 금리 인하가 그게 맞을까? 금리 인하는 연준이 암묵적으로 경기 침체 우리 시작했습니다. 인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번에 FOMC 회의록에서 뭐가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연준의 내부 직원들, 얘네 수천 명 경제학자입니다. 얘네들이 내부 직원들이 이분들이 연내 올해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 시점을 이번 연도 연말로 보고 있어요. 그럼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냐 물어봤더니 2년.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중앙은행에서 수천 명 학자들이 연내 경기 침체. 자, 근데 요 얘기를 듣고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야, 투자가. 백악관 뭐라 그래요? 미국 경제 침체 없어. 무슨 미국이 경기 침체냐, 너네 연준 학자들. 지금 봐라. 미국의 고용 수치, 소비 지출 뒤집어지게 일어나는데 무슨 경기 침체냐. 일자리 증가 봐라. 실업률 봐. 우리 이번에 실업률 3.5 나왔잖아. 그렇게 낮게 나왔는데 무슨 경기 침체야. 소비 지출 봐라. 물론 지금 보는 데이터로만 따졌을 때 백악관 얘기가 맞죠. 근데 얘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 안 보여. 얘네는 그냥 뭐가 중요하냐면은 누가 진짜 과장 못해서 누가 죽든 말든 간에 내년 11월 달에 대선에서 연임이 되냐 안 되냐, 진해당이 집권당 다수당이 가져가냐 안 가냐, 그게 최고야. 근데 우리는 이런 기사들 보고 야 역시 짱이야.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오르고 주식 오르니까 야 지금이라도 사야 돼. 최저점 테스트 다 했대. 막 매수해. 거기다 돈이 없어? 아 지금 상승할 때 먹어야 되는데 짧게라도 대출 받아서 해. 평생 그렇게 휘둘리니까 비트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수익을 못 내지. 똑같은 기사여도 우리가 걸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이해되셨죠? 백악관 대변인은 침체가 없대. 근데 요것도 말에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고용시장 지금 탄탄합니다. 소비 지출 탄탄해요. 일자리 증가 탄탄합니다. 실업률 탄탄합니다. 맞아 지금은. 근데 이게 앞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 코니씨가 보기엔 아마도 미국은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 자 그러면 지금 월가의 시장 분위기가 이번 연도 1월달 불과 3개월 전에 골디락스다 상승이다 이거 연착륙 되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 없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인데 아이러니해. 금 가격은 미친듯이 치솟고 있어.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까지 치솟네. 왜 그럴까? 금 가격은 좀 아이러니해.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금 가격이 올랐다? 이거 경기 침체나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금의 가격이 오르죠. 근데 주식이나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 지금 어떤 심리가 이제 오고 있냐면 금 가격은 아마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겁니다. 조정받을 거예요. 지금 불과 저저번 주만 하더라도 은행들이 막 무너져. 실리콘밸리, 그리고 크레디스위스, 도이치뱅크 이런 애들 무너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불안해. 근데 은행 리스크가 점점 잠잠하니까 사람들이 지난주, 지지난주 뭐가 있었는지 몰라. 그리고 막 미국 정부며 각국 중앙 정부가 뭐라 그래요? 괜찮대. 우리가 다 보장해주겠대. 커버 쳐줄 수 있대. 그러니까 은행들 안전하구나. 그럼 사람 되게 단순해. 은행에 예치해놨던 자금들을 어떻게 해요? 빼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자산시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요거 왜 이렇게 이따 가는지, 지금 자산시장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따가 말씀드리면서 좀 디테일하게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안전자산부터 위험자산까지 싹 다 오르고 있어 지금 시장이. 자, 참 웃기죠 분위기가. 요거 언제까지 끝날지. 자, 브라질 룰라 대통령 왜 꼭 달러 써야 하나? 탈달러 강조. 우리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이젠 시동을 걸었습니다. 왜 미국 그거 달러 써야 돼? 탈달러, 탈미국 요거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브라질 룰라 대통령까지도 달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 자, 요건 좋은 얘기.
감소 예상했는데 15% 증가. 중국의 수출이 6개월 만에 반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14.8%가 증가를 했다. 중국의 이제 수출 관련해서 좀 유의미하게 이렇게 좋은 지표가 나왔다는 거. 일단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 다 지나갔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미국 우리 이제 자고 일어나면 JP모건, 웰스파고, 시티은행 이런 애들이 이제 미국의 대형 은행들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4월 14일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발표 14일 요거,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 지표 오늘 발표되네요. 9시 반이니까 발표가 됐겠다.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0.4인데 실제 마이너스 1.0% 나왔죠. 이거 어떻게 될까 시장? 살짝 좀 꺾일 겁니다. 지금 지표가 소비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 소매 판매가. 물론 물가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좋은 거지. 근데 경기 침체가 집중이 되어 있으면 요거 좋지 않은 지표다. 근데 사실 이렇게 뭐 꺾이기는 꺾였는데 이번 주는 소매 판매 지표보다 CPI, PPI, FOMC 회의로 너무나도 중요한 지표들이 많다 보니까 크게 뭐 영향을 받는다? 그러긴 좀 힘듭니다. 소매 판매 지표. 그래서 오늘은 좀 중요한 거는 미국의 대기업 은행들, 대형 은행들, 얘네들이 이제 발표를 보셔야 되고, 우리 5월 3일 미국의 이제 금리 결정이 있고 4일날 유로존 금리 결정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된다는 거. 자, 이제 물가는 코인 이슈가 한 달 전에 물가는 이제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었죠? CPI만 그렇게 크게 안 달아드릴 겁니다 말씀드렸었죠. 한 달 전에 안 달아드릴 거예요. 왜? 기저효과도 그렇고 물가는 이제 계속해서 꺾일 겁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물가가 튀면 어떡해요 코인 이슈님,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걱정할 필요 없어. 예상치보다 많이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 이해되셨죠? 이제 꺾일 거기 때문에 크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제 빠지는 일만 남았다. 근데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점,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4월달 지금 미국의 우리 스타님 최근에 휘발유 가격 어떻죠? 아마 코인 이슈가 미국에 안 살아도 미국에 사시는 분들보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있고 더 잘 알 수도 있어. 어떤 분이 저번에 어디 사신다 그랬지? 해외 사셨는데 나도 몰랐던 얘기를 알고 있다고. 가격이 좋아요? 괜찮아요? 최근에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2, 3일 전보다 동네 주유소 30원 올랐어요. 한국도 올랐는데 미국도. 맞아, 캐나다에 이거 은행 위험한 줄 몰랐는데 미국도 4월달 지금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각 주마다 뭐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4월달 우리가 물론 5%보다 뭐 떨어진다 뭐 그런 것들을 보셔야겠지만 4월달 휘발유 가격 때문에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오펙 플러스 감산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유 가격에 좀 영향을 끼친다면 4월달 한 차례 또 이렇게 우리한테 좀 실망감을 줄 수 있는, 실망감이 아니지 행복감이지. 그래서 5월 CPI 발표될 때 요게 아마 변수로 좀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휘발유 가격 요게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 중고차 가격 뭐 거래량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좀 좋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반영이 되면 조금 더 위험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FOMC 회의록에 보셨듯이 연준의 수천 명의 학자들이 인정을 했어. 연내 경기 침체 전망한대. 근데 하반기로 보고 있어. 근데 코인 이슈는 지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뭐 침체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솔직히 뭐 맞췄다 안 맞췄다 틀렸다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가 경기 침체에 들어갔고 금리 인상 동결을 언제 했고 요런 것들을 알아야 큰 틀로 봤을 때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플랜을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또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서 플랜을 짜는데 너무 쉬워졌어. 윤곽이 너무 대번 나와버렸어. 그거 이따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중국의 총수출 전년동월 대비 14.8% 증가한 거 요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좋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